당신은 조용한 순간에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소음은 바깥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예 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에게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만약 제가 말한다면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침묵이 사실 당신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요? 계속하기 전에 멈추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이 말들이 당신이 숨겨온 무언가를 건드린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지만 그냥 클릭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약속입니다. 조용한 서약이자 내면과 내면이 만나는 계약입니다. 귀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늘 준비되어 있고 늘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항상 준비된 상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속삭임을 죽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로 가는 첫걸음은 행동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받아들여진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산만함이 멈추고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죠. 윤기, 용이는 이것을 내면으로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그 여정은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진짜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잠든 자아가 깨어나는 비옥한 공허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들을 끌어올립니다. 트라우마, 아픔, 잊혀진 목소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혼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조각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은 끝없이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사람만이 비로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는 사람만이 자기 내면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고. 억지로 말한 예 하나는 사실 당신 자신에게 말했어야 할 아니요 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융은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타인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당신을 잊으려 할 때조차 스스로를 기억하는 존재라고. 진정한 변화는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외치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속삭이고 그 소리를 당신 자신이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되돌아옵니다.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자신을 정의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진짜로 나타난 순간입니다. 타인의 반영이 아닌 온전한 본질로서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거처가 되었을 때 단순히 버티던 삶은 비로소 살아있는 생으로 바뀝니다. 경계가 분명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한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 당신이 주는 것의 가치는 점점 사라집니다. 늘 준비되어 있고 늘 응답하는 태도는 겉보기엔 미덕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존재감마저 흐려지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존중을 넘어서 자기 주도권을 얻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감정, 반응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평화를 넘기지 않는 결정이죠. 융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용의 철학에서도 온전한 존재는 자신의 진실에 충실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그 진실을 지켜주는 내면의 성벽과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상처 입히는지, 무엇이 나를 회복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들어 올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진정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도 같습니다. 방향도 없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린 영혼은 흔들릴지언정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고 일부러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은 단지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자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필요에 따라 사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가는 첫걸음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행동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융은 페르소나, 퍼소너라 불렀습니다. 사회적 수용을 받기 위한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이죠. 처음엔 이 가면이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면은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아는 점점 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 반응처럼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대답하고 늘 친절하게 반응하며 겉모습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없는 접근 가능성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멈춤을 요구합니다. 이 멈춤은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영혼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물러서고 세상에서 사라진 듯 보일 때,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드디어 스스로에겐 보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진짜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가면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 부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대하던 건 당신의 이미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미지 뒤에 있던 진짜 존재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 때문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깊은 심리학에서는 가면을 벗는 행위를 용기이자 자기 사랑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융의 이론 중 가장 강렬한 핵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의식 밖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을 논리로 내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의식되지 않은 그림자, 충동, 이 긴 상처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밖을 향해 살아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침묵과 내면의 관찰이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소음을 줄이고 무의식의 문을 엽니다. 바로 그곳에서 외부 세계가 줄 수 없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바깥과의 연결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잊혀졌던 기억들, 억눌렸던 두려움, 오래된 욕망들, 그리고 내면의 상징들이 목소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무의식의 각성은 항상 평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과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묵 속의 아름다움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회피해왔던 두려움,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우리 자신의 일부분들도 함께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융, 카얼 중은 이 숨겨진 측면을 그림자, 섀도우라 불렀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스스로 거부한 모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바쁘게 살아갈 때 그림자는 쉽게 감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내면으로 향할 때 그림자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면이 시작됩니다. 이 거부된 자아의 조각들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형은 자신의 빛과 어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 내면의 움직임은 고통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직관이 강해지고 창의성이 살아나며 조용한 지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단순히 상처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동시에
영감의 원천이며 원형적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창조의 힘이 깃든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빠른 흐름에서 벗어날 때 이 상징들은 꿈, 갑작스런 생각, 깊은 감각을 통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무의식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감정적 유산인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내면화 상태에서는 자아의 형성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에게 숨기고 있었던 부분들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진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은 그림자를 의식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인정을 얻기보다 내면에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침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소리가 없는 정적이 아니라 소음 너머에 살아있는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침묵.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겪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 속에서 살아갑니다. 느끼는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투영하는 이미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융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는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일부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반영은 종종 타인의 기대에 의해 왜곡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자신을 열어 보여줄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속적인 존재에 기반해 자신들의 일상을 구성합니다. 접근 가능성은 익숙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그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심하는 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 안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달라졌지? 무슨 일 있어? 멀어진 건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편함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에게 주는 충격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예측 가능성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당신에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는 다가가도 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경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익숙해졌던 사람들의 통제감을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화를 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곁에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 있었기에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자체를 그리워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제공하던 혜택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당신이 맺고 있던 관계들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카얼 중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여정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것과 단지 편의에 불과했던 것을 분리해내는 순간 영혼은 정화됩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내면뿐만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사된 이미지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됩니다. 항상 접근 가능한 사람은 그 존재감이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마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며 조종하려 들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변화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상처받습니다. 사실 이 거리두기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타인의 투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진짜 당신이 됩니다. 이것은 때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면 없는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자신의 내면 진실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외부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종종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고 외부의 소음을 잠시 멈추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내면을 향한 깊은 여행. 고요 속에서 당신은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일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욕망, 상처 모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내면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면에서 자신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 힘은 근육이나 겉모습이 아닌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 당신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멈추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를 회수해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 선택은 내부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균형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중심점이 됩니다. 내면의 힘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위기의 순간, 침묵의 시간, 공허함 속에서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러선다는 것은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에서 거리를 두면 당신은 더욱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으며 진정성 있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삶의 길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것. 외부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은 결국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게 될 때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목소리가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자신감을 지탱해 줍니다. 융, 카얼 중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진정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반영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며 혼자서도 충분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내적 힘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걸음걸이, 말투, 선택 속에 드러납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덜 접근 가능해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융은 이것이 내면의 에너지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쉬는 것 시간 낭비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성장은 바로 쉼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이 항상 바쁘고 모든 것에 응답하고 모두의 기대를 채우려 할 때 당신은 자신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리듬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의 필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은둔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필수 조건입니다. 조용하고 신성한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은 자신과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의 상처가 받아들여지고 당신의 본질이 방해받지 않고 숨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느려지고 시간이 확장되며 세상이 침묵할 때
영혼은 다시 존재할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치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 그것이 진짜 회복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실패나 버려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 겉보기의 공허함은 사실 잊혀진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멈추고 내면으로 향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자신의 일면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외면된 재능, 이 긴 꿈, 이해받지 못한 상처들, 이 은둔의 시간 속에서 무의식은 말할 공간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탄생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재정렬입니다. 이런 자기만의 후퇴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만 집중하며 살면 우리의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요청, 하나의 알림이 우리 정신을 조각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러나 있을 때 이 에너지는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내부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영혼은 마침내 자기 리듬으로 숨을 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대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쉼, 창조, 치유. 이러한 응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진정한 쉼입니다. 겉모습만 멈춘 휴식이 아닌 깊은 내면으로의 잠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내부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 융은 이 과정을 땅속 어둠에서 쉬는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힘이 생겨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 안으로 물러설 때 감정은 정화되고 생각은 재정리되며 삶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영혼의 쉼은 멈춤이 아니라 탄생을 위한 임신입니다. 이 침묵으로의 회귀는 깊은 변화를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심리적 성숙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벗고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을 멈출 때 예전의 나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직관을 듣고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사는 새로운 나가 떠오릅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아는 상처의 흔적을 지녔지만 그만큼의 지혜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고 고통과 화해했으며 이제는 더욱 차분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외부 세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는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내면 세계가 관계의 질, 선택의 방향, 삶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경계는 분명해지며 예,와, 아니요, 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이 새로운 상태에서는 모든 것에 응답하려 하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도 멈춥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나는 고요함이 필요해요.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며 한 걸음 한 걸음 느껴지는 여정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감정의 명료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여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에서 이 시점은 전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잡습니다. 겉모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본질을 위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은 예전과는 달라집니다. 더 고요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진실된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음에서, 기대에서,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바로 그 사라짐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었다면 그 순간을 존중해 주세요. 이 내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알림 설정을 켜고 자기 탐색의 여정에 더욱 깊이 빠져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고마워할 것입니다.